자, 이번 시간에는 철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철골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공사 진행하는 사진이죠.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좀 사진을 좀 크게 한번 봅시다.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한번 봅시다. 자, 이 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죠. 맨 처음에 토공사 할 때 지금 순서를 뭘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진을 통해서. 어, 우선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가설 장비들을 좀 해놨죠. 뭐 식당이라든지 뭐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설 장비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나 먼지, 비산먼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EGI 펜스를 돌리죠. 여기 지금 EGI 펜스가 돌아가가 있죠. 이렇게 공사 현장이 전부 다 돌려야 됩니다. 다 돌려야 되고 건물의 규모나 시의 존에 따라서 그 높이는 조금씩 다르죠. 어떤 시는 EGI 펜스를 3m를 잡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보통 뭐 3m나 4m 정도 이렇게 잡죠. 공사 현장이 좀 크면 고층 건물이면 뭐 보통 6m씩 이렇게 잡죠. 이런 식으로 해서 EGI 펜스를 한 바퀴 다 돌려놨습니다. 그다음 가설 또 뭡니까? 어떤 세륜기들이 필요하겠죠. 세륜기는 여기 어디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사진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덤프트럭이나 뭐 이런 차량들이 많이 다니죠. 흙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덤프트럭에 바퀴 이런 데 묻어 있는 흙들이 이 바깥으로 나오면 도로가 많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세륜기를 보통 설치를 하죠. 우리가 저번에 첫 시간에 가설 장비에 대해서 할 때 나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은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은 바퀴나 하부를 이렇게 청소를 하죠. 물을 쏴가지고 그런 세류기 시설이 보통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진에 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가설 설치들을 해놓고 가설 공사가 다 끝나고 전기 용수나 뭐 상수도 이런 거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설 공사를 완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맨 처음에 뭐랍니까? 터파기가 진행이 되겠죠. 이게 뭐 지하 예를 들어 3층이든 4층이든 지하가 있으면은 있는 형태의 공사면은 터파기가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터파기 할 때 뭐합니까? 지질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옥으로 뚫죠. 여기 지금 오구들이 되어 있네요. 오거들이 뚫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뚫고 들어가죠.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저 지하층이 들어가는 깊이에 이 지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옥으로 뚫어서 이제 지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뚫고 있네요. 뚫고 뭐 어떤 위치에마다 이제 다 뚫었겠죠. 여기 뚫다가 이제 옮겨가지고 여기 뚫고 이제 이런 식으로 뚫게 되겠습니다. 뚫고 그 다음에 뚫은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터파기를 일단 진행하고 있네요. 오가로 뚫은 다음에 지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터파기를 하게 되겠죠. 우선에 이 일정 깊이만큼 들어가면 이제 흙막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흙막이가 뭐 예를 들어 50cm나 1m 정도 하는데 이 흙막이가 뭐 붕괴되고 이러지는 않아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랍니까? 파죠. 우리가 흙막이 공사할 때 배웠었죠. 그죠? 일정 부분까지는 파냅니다. 그죠?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설치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파낸 다음에 흙막이가 이렇게 가성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죠? 흙막이를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지하 3층까지 판다고 가정하면 이 흙막이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었죠. 가장 흙막이 공사에서 제일 저렴한 게 뭡니까? 토료판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비용적으로 이제 유리한 게 토르판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지금
토류판 CIP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토류판을 하든지 뭐 CIP를 해서 말뚝을 밟든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토류판으로 하면 토류판을 대면서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흙막이 공사할 때 자세하게 배워봤었고, 그 다음에 뭐 CIP를 할 수도 있겠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비용은 CIP나 PIP, MIP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토르판보다가. 근데 주변에 예를 들어 여기는 보면 공장들이 있죠. 공장들이 있고 뭐 도로가 있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붕괴되면 뭐 이제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피해가 아주 큰 상황이 되면 CIP나 뭐 PIP, MIP 이런 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흙막이를 하면서 터파기를 진행합니다. 포크레인이 요 보면 지금 흙을 파고 어떻게 덤프트럭에다 실어다 주죠. 실어다 주면 요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어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가 내려가는 겁니다. 요 보면 이제 덤프트럭이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요렇게 길을 만들어 놨죠. 올라가도록. 나중에 마지막 때 요거는 파내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파기가 항마기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죠. 좀 진행이 많이 됐네요. 한 지하 2, 3층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속 터파기를 하면서 뭡니까? 포크레인이 파죠. 항마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다 돼가 만약 토르판 같으면은 깊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토르판이 내려갔을 것이고 CIP 같으면은 미리 이제 박아놨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흙막이를 이 현장 여건에 맞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가지고 흙을 파서 포크레인이 이 덤프트럭 요 덤프트럭이죠. 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놓은 쪽으로 이제 파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터파기가 완료되면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철골공사 들어가기 전에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공사 자, 보면 토공사, 흙막이 공사. 자, 기초공사하는 사진 조금 키워서 한번 볼까요? 크게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터파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터파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지하 3층을 한다고 봅시다. 요 보면은 이제 기초공사 이제 구조물 공사가 들어가니까 타워 크레인도 이제 설치를 합니다. 타워 크레인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탓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에 설계된 대로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기초 공사 하고 있네요. 타워 크레인도 있고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이제 한 번에 다 쳤는 거죠. 그죠? 기초가 콘크리트 타설로 이제 들어가는데 장착이 돼가 있는 거는 뭐가 장착돼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타워 크레인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배관을 쫙 했겠죠. 철근 배관을 쫙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필요한 배관들 다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이게 철골 쪽 건물 같으면은 이 기초 바닥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앙카볼트가 심어져가 있어야 되겠죠. 다 기둥 서는 자리에 앙카볼트가 심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철골을 세워야 되겠죠. 기둥 철골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여기 보면 기둥 철골을 세우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기초를 타설하고 이제 지하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골이 올라오는 겁니다. 요 그림 보면은 이제 철골이 올라오고 있죠. 요만큼 이 정도의 땅에 건물은 한 요만큼 올라오네요. 한 40% 정도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인 것 같죠. 좀 키워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스페이스가 공사 현장에 부지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지하를 파서 우선은 요렇게 올라오고, 나중에 이까지 요 흙막이 해놓은 데까지는 다 올라오겠죠. 우선은 요렇게 올라오고, 그다음 여기는 뭐 청소가 다르든지 아니면 램프가 들어가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초 타설을 하고 나서 철골이 올라와야 되겠죠. 철골조가. 근데 기초 타설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앙카볼트가 장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위로는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초 타설 할 때 앙카 고정시키는 게 가장 철골조에서는 중요하죠. 그 부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공부해 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층이 올라오고 지하층이 이제 마무리되고 지상층으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지상층으로 올라올 때는 이 위에는 뭐 어떤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안전 사항만 주의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뭐 크게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죠. 이 지하 공사할 때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위험도가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층 할 때는 이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흙막이 할 때도 흙막이 공사할 때도 변수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이 지하층에서 기초 공사할 때 또는 지하층 철근 배건할 때 철골조 장착할 때 전부 다 위험합니다. 지하층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신경 써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현장에서는 지하층이 마무리되고 뚜껑 덮는다고 이야기하죠. 뚜껑 덮고 나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지상층 할 때는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변수들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그 계획 공정하에 그냥 쫙쫙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 같으면은 지금 이 타워 크레인 위치를 한번 봅니다. 타워 크레인이 만약에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요만큼만 올라간다면은 이 여유 공간들이 있죠. 여유 공간들이 있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건물 밖으로 빼서 크레인을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 뿜대 길이하고 봐가지고 만약에 뿜대가 이 길이가 짧으면은 한 대 더 달면 되겠죠. 까지는 이 타워 크레인이 가기는 가야 되니까 건물에서. 근데 타워 크레인이 보통 뭐 50m, 70m 이렇게 되죠. 근데 건물이 한 100m 된다 이러면 양쪽에서 두 대 하면 되기는 되겠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반경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치할 때. 그런데 예를 들어 1000평짜리 땅에 상업지역이라가 한 900평 짓습니다. 그러면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장소가 없죠. 외부 쪽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 서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코아 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안 되죠. 그냥 단순히 슬라브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이제 있는 그런 가장 구조적으로 뭐 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에 타워 크레인을 장착을 하죠. 건물 다 올린 다음에 타워 크레인 해체하고 그 부분만 살짝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이 타워 크레인이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 바깥으로 건물 밖으로 빼겠죠. 그러면 건물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복잡하지 않는 자리를 찾아서 회전 반경도 고려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타워 크레인은 한 대당 운영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딱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위치에 잡아서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층 마무리하고 지상층은 쭉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죠. 금방 올라갑니다. 타워 크레인이 해가지고 설치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철골조가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철골조 기둥과 보가 올라가고 나면 이 슬라브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데크를 깔아야 되겠죠. 층층마다 이제 데크를 깝니다. 데크를 까는데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는 그 부집을 대가지고 이 위에 철근을 다시 깔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철골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크를 사용합니다. 데크가 규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보하고 보 사이에
걸리도록, 그죠? 그냥 얹으면 되도록 이제 만들어 오겠죠.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서 데크를 그냥 깔아서 사이사이에 부분을 용접을 시켜서 그냥 일체화만 시켜주면 됩니다. 요즘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철근까지 다 되어 있죠. 그죠? 철근까지 다 뭐 가로 철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로 철근만 쫙 깔고 그냥 바로 콘크리트 치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어 주죠. 근데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데크만 있는 형태도 있겠죠. 요즘 다 철골이 들어가는 형태 같으면은 철근이 들어가는 형태 같으면은 철근도 다 이미 공장에서 정착이 되어가 옵니다. 이렇게 철골 공사를 하고 나서 슬라브를 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데크를 이제 용접을 하고 슬라브 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설비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크 용접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용접. 기둥이 하나의 어떻게 됩니까? 형태로 올라와 가지고 1층 한 층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2층에서 이제 보통 층층당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안 되는 형태들도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기둥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 위치를 보면 여기 중간쯤입니다. 하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상부로 올라오지 않고 기초 이건 아니면 한 층이건 층층당 하나씩 이 하부에서 해서 한 층 높이까지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용접 없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반드시 현장에서 조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저히 공장에서 만들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양중할 수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양중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타워크레인이 들고 오죠. 들고 와서 설치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네요. 그죠? 하부에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적으로 계산해서 이 붙이는 위치를 기둥 하부에서 붙이죠.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위에 요거는 뭐 높이가 한 1m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붙이네요. 이제 구조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해봐서 했겠죠. 그래서 층층당 보통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에 이제 기둥을 놓고 여기를 용접을 해야 되겠죠. 뭐 볼트 접합도 할 수 있지만도 이 현장에서는 뭡니까? 용접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용접으로 갈 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타워크레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맞춥니다. 면이 정확하게 이제 딱 맞았겠죠. 기둥하고 위에 기둥하고 밑에 기둥하고 딱 맞은 상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겠네요. 설치를 딱 해가지고 제자리를 딱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용접공이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죠. 요렇게 돌아가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접하고 난 다음에 모양입니다. 사진입니다. 요렇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장 용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현장 용접 안 하고 한계층을 갖다가 하지 말고 상계층 해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럼 되기는 되죠. 그러면 훨씬 더 좋죠. 용접 안 하고 하면. 그런데 옮길 수가 없죠. 양중하거나 공사장에서 어떤 뭐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한 층에 하나씩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용접을 합니다. 하고 난 사진이죠. 요렇게 용접이 잘 돼가 있네요. 그 요 면에서 육안으로도 용접을 하고 나면은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육안으로도 보면은 이 면이 깨끗한다든지 아니면 클랙이 없다든지 이러면 잘 됐는 거겠죠. 육안 검사로도 할 수 있고 보통 뭡니까? 뭐 비파괴 검사를 많이 하죠.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해보도록 하고 보통 용접은 육안 검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는 방법이죠. 용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죠? 내용들은 저 앞전 시간에 다 했고 배운 내용들을 사진으로 한번 쭉 요번에는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크를 아까 깔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철근을 배건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데크를 깔아놓고 나서 그 위에 바로 철근을 배건을 했었는데 요즘은 철근 배건 자체도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하면 조립하고 가로건 세로건 있을 때 한 가로건 정도는 깔아가 옵니다. 데크 위에서. 그래서 세로건만 깔아서 그냥 딱 연결시키도록 간단하게 처리되도록 배건이 되어서 오죠. 근데 어떤 현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특수한 용도에서 맞지 않을 때는 그냥 데크만 깔고 자기 건물 현장 상태에 맞게 철근을 배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는 현장 상황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크에다 철근을 배건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전기 배선하고 설비 배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사진 보면 기둥도 한 층까지 이미 올려놨죠. 그 다음 층 할 것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닥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철근이나 뭐 철골조를 우리가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거 엄청 높게 이래 올라가죠. 철골 건물들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망을 치고 있죠. 안전망을 치고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도 이렇게 항상 작업하기 전에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낙하물 방지망 그죠? 여기 해놨죠. 그 다음에 방지망도 해놓고 난간대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도 뭐 그물망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낙하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지만 이 작업하다가 작업 공구들 있죠. 공구들이 떨어뜨려져가 밑에서 사람이 맞아서 엄청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들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망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낙하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위에 걸어 당겨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람은 떨어지지 않도록 고리 형태로 딱 걸어서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낙하물 방지망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골 작업할 때는 그 사람들이 철골 작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철근 여기다가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근 여기 하나 놨죠. 여기에 일단 기둥을 하나 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놓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일로 걸어가야 가지고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대비했는가 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가 있죠. 여기 난간대. 그래서 작업하다가 뭐 실수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난간대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사람이나 뭐 장비들이 떨어지더라도 밑에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망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배건이 해야 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철근 배건들을 많이 다 해놨네요. 철골조도 뭐 철근 콘크리트하고 섞어서 많이 하죠. 철골 기둥하고 본은 안 하더라도 이 슬라브 할 때는 반드시 철근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램프라든지 코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다 철근 콘크리트가 섞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철근 작업했는 것들 이제 사진 찍어놨죠. 이런 식으로 간격이 얼마 되는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야 나중에 중공 사진 할 때 들어가죠. 이런 거는 뭡니까? 몇 날 며칠 날 어디에서 철근 배건했다 작업했다 한 거 여러 적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철근 배건하고 그 다음에 데크죠. 이거 데크 깔고 이 마지막 철골 끝단 사진입니다. 그죠? 요 마지막에는 이래 규격형으로 딱 놓을 수가 없죠. 딱 놓으면 요 딱 걸리죠. 그러니까 절단해 가지고 딱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데크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접하고 있는 용접했는 사진이네요. 그 다음에 빔 설치하는 사진들입니다. 이게 크레인이 들고 와서 이 볼을 갖다가 들고 오는 거죠. 들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딱 들고 서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조립을 하는 겁니다. 볼트로 접합을 하건 아니면 용접을 하건 뭐 이렇게 붙이는 형태죠. 그래서 이 철골 작업할 때는 반드시 크레인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마지막에 이 들고는 있지만도 이 작업을 보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작업하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조립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도 보면 지금 안전고리를 다 지금 장착을 해서 있죠. 이렇게 혹시 이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고리를 설치를 하고 매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 안전사고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우리가 철골 작업할 때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데크를 지금 다 깔았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설치를 했죠. 브레이스는 뭡니까? 보강하는 겁니다. 이 기둥하고 기둥이죠. 철골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볼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스를 설치를 하면 이거 보강해 놓는 거죠. 우선은 나중에 뭐 어, 콘크리트 타설 하고 그다음에 뭐 철근 배관하고 작업하고 이렇게 할 때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브레이스 설치했다가 구조적으로 문제 없는 브레이스들은 나중에 다 철거를 하죠. 다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이 하면 하중을 계산을 다 하죠. 이 브레이스 이런 거는 그냥 보강하는 형태죠. 작업 때문에. 그래서 이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스 설치하는 사진, 설치되는 사진들을 한번 보는 거죠. 브레이스 설치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